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뇌과학 전문가라서 우리의 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연결해서 나온 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트 2까지 읽었거든요, 책을. 그래서 제가 읽은 곳까지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다. 이제 공부는 학생이라는 특정한 계층이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일이 아니다. 공부는 우리의 삶과 동일시되는 일, 인생 전반에 걸친 삶 그 자체가 되었다. 네, 요새는 뭐 어른이 되어도 계속 무슨 자격증 시험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요새는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막 유튜브를 하려면 또 이거 편집법도 배워야 되고, 최신 스마트폰을 하나 사서 쓰더라도 다 모든 것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공부하는 것을 삶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인 사회인이 되는 20, 30대. 이젠 당신이 사회의 주인이다. 주인이 되면 문제가 보인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해야 한다. 해결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당신에게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전략이다. 네, 이제는 공부가 생존 필수래요. 자, 목적이 있어야 성공적인 공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목적과 계획이 없는 공부는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할 때 학습은 탄력성을 받는다. 네, 이거는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죠. 목적을 갖고 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어요.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싫은 일도 3일, 딱 10번만 계속하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다. 이는 내과학의 실험적 결론이다. 뇌는 뭔가를 달성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간단한 뇌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공부를 습관처럼 할 수 있게 된다. 네,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거래요. 싫더라도 3일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거를 작심 3일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 3일 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면 어느새 습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것을 익히고 창조하는 데는 실패가 기본이다. 여러 차례 실수하고 혼나가면서 힘들게 배운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일 뿐, 뇌는 웬만한 실패는 잘 감당해준다. 네, 우리가 실패를 할 때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 그거는 마음이래요. 우리의 뇌는 실패를 잘 감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공부는 노력한 만큼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다. 공부를 위한 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네, 시간적인 투자도 그렇고 돈적인 투자도 그렇고 뭐 책을 사거나 뭔가 배우는 데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당장은 그게 결과물이 안 보일지 몰라도 공부에 투자한 것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년엔 에이징 파워라는 자산이 있다. 에이징 파워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강해지는 역동적인 힘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원숭미,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 축적된 경제력 등이 그 힘의 원천이다. 네, 특히 좀 40 넘고 막 이러신 분들, 저도 그렇고, 막, 아유,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말 자주 하죠. 야,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배우니?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한계를 설정하지만 않으면은, 나이 들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히려 중년에 더 젊었을 때보다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의 유일한 걸림돌들은 자기 한계 설정뿐이다. 머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쓸수록 좋아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마 신경세포가 늘어나 기억력이 좋아진다. 네, 나이하고 머리는 상관이 없대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오히려 나이 들을수록 공부를 하는 게 기억력에도 좋아지고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파트는 뇌과학을 알면 공부길이 보인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뇌과학 쪽이 내용이 많아요. 공부를 할 때 어떤 세포가 분비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전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 있다고 해서 그 5가지만 짧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플래너의 자질이 있다. 실천 가능한 장단기 학습 계획을 먼저 세운다. 읽을 책을 미리 정하고 습득해야 할 정보를 정한 다음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해야 할지 계획한다. 그리고 계획대로 실천한다.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계획을 잘 세운다는 얘기고 또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공부 잘을 하려면 계획을 미리,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뭐 할 건지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실패를 가장 큰 공부로 삼는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실패에 좌절하는 대신에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지? 다음번에는 뭐 요 점을 좀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발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돼, 이것 봐, 나 이게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가장 큰 공부로 삼는다. 자, 3번,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갸우뚱한다. 왜?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다.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내자. 네, 사실은 근데 내가 모르는 거를 막 질문하기가 부끄럽고, 이거 모르다고, 막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을 갖고 언제든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학원에서도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라.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해놓고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성격상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꼭 말해줘요. 제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아니면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4. 메모와 분류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 남의 이야기든 내 아이디어든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적고 분류하다 보면 자연스레 복습도 된다. 네, 사람이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요새 나이가 조금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메모만 해도 또 메모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분류해 놓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이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장과 책상도 잘 정리되어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책장은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책상 위도 항상 깔끔하다. 평소에 책상만큼은 깔끔하게 정리해 두자. 네, 공부 못하는 친구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이제 책상에 가득한 책들 정리하다가 끝나죠. 공부는 못하고 책상 정리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 게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1, 2장 오늘 읽은 곳까지만 간단히 리뷰해 봤습니다. 나머지 또 읽고 다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